자, 주말 초급반 상황 판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법학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박어령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오전에 언어 논리부터 쭉 지금 수업 들으셨죠? 네, 많이 피곤하시죠? 작년, 작년에 민간 경력자 대비 이제 주말반을 진행했는데, 그때도 상황 판단이 공교롭게도 제 마지막 타임이어서 제가 딱 들어오면 여기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다들 녹초가 되셔가지고 힘드신 상황에서 상황 판단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난감해요. 제가 또 유머스럽지 못하고 재미가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딱딱하게 이렇게 문제 풀고 설명드리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간간히 이제 좀 되도 않는 뭐 아저씨 농담 같은 거,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38인데 38인 거에 비해서는 좀 동안이라고 이렇게 하고 듣는데, 이 나이만큼이나 이제 좀 아저씨 유머 같은 것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재미를 많이 못 드립니다. 자, 일단 활력을 드리는 것은 뭐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상황 판단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상황 판단을 구성하고 있는 크게 봤을 때 한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접하게 되는 텍스트 유형 문제, 혹시 지난번 텍스트 유형 특강 때 오셨던 분들 계신가요? 한 분은 계시고, 그때 오셨던 분들 계신가요? 네, 나머지 분들은 안 오셨었네요. 네, 텍스트 유형 특강이라는 이제 그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그 방법론이 여기서도 그대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그 오늘 시간이 되시면 오늘까지 이게 무료로 열려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홈페이지, 학교의법학원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제가 한 상황판단 텍스트 유형 그 풀이법 특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이제 무료로 지금 신청을 하시면 그거 이제 추가로 들으실 수 있을 거고, 그때 다뤘었던 문제들 이외의 문제들을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황 판단이 다들 처음이시죠, 대부분의 분들. 저 피셋 자체가 처음이실 거기 때문에 피셋 뭐 민간 경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향후 이제 5급 공채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건 일단 상황 판단의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경력자 문제가 25문제 60분이고 5급 공채 문제가 40문항에 90분 시험 진행된다는 것은 아마 김용훈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 상황 판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제부터는 좀 판단을 할게요. 상황 판단은 제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다룰 것은 텍스트 유형 문제이고요. 이건 굳이 여러분들이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교재가 아직 출간이 딱 안 된 상태예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인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들이 근방에 있는 북시현 서점 아니면 한국 서점 등에 제가 이제 출판사에다가 말을 해서 오시기 전까지 대부분은 다 주말에 여기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시기 전까지 뭐 토요일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전반적인 것을 다 훑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그런 거 없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텍스트 유형과 법규 유형, 요 두 가지가 사실 소재 측면에서는 다르지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방법, 정신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계산, 이건 이제 도표를 보통 다루게 되는데요. 계산형 문제와 퀴즈 문제, 요 두 가지가 텍스트나 법규와는 또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유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자료 해석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자료 해석과 겹치는 부분이 이 계산 도표가 훨씬 더 이제 단순한 그런 도표들이 등장하지만 일단 비슷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한 사진 영상 정도에서 끝나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상황 판단을 크게 네 가지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요. 오늘 다룰 이 텍스트 유형이 사실상 법규 유형을 풀기 위한 방법론으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따가 이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 파트부터 이제 쭉 계속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 언어 논리 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이 구성되는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익히셨죠. 그렇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의 차이점, 제가 이따가 구체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이 상황이라는 것들이 크게 봤을 때는 이 텍스트 줄그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읽고 그 안에서 1차원적인 그 정보 분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유형이 첫 번째 상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도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줄그 형태의 조건들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단순히 1차원적으로 그냥 끄집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 상황 판단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언어 논리식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치부합 여부를 따지는 그런 형태, 아니면 약간의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 정도에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난이도가 이렇게 쉽게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상황 판단의 이쪽 계열이에요. 텍스트 유형과 법규 유형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법학 전공자분 계신가요? 아쉽게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 아쉬운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법규 문제는 법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요령만 조금 익히시게 되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요 두 가지가 뭘 요구하는가? 그냥 1차원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선택지와 대응시켜서 옳은 설명인가 틀린 설명인가 판단만 해주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시문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소 모르던 거라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수능 보셨죠? 수학능력시험. 그러면 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텍스트, 언어 영역 거기에서 비문학 제시문 우리가 평소에 모르던 그런 소재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풀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게 되면 사실 소재 자체가 낯선 게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소재에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론만 체득하시면 돼요.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법이 등장합니다. 헌법부터 시작해서 민법, 형법, 그 다음 일반적인 뭐 행정법 체계 안에서도 되게 지엽적인 그런 특별법 같은 것까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5급 공채를 준비하시게 된다면 이제는 이제 헌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헌법 내용, 근데 그거 말고 형사법적인 내용도 나오고 민법 내용도 등장합니다. 5급 공채 준비하시다가 민사법, 형사법 공부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근본적인 그 구조, 틀만 익히시게 되면 사실 구조가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소재가 형사법적인 거 나오고 민법적인 거 나오지만 주의해야 될 지점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방법론을 쭉 익히시게 되면 얘네들은 전혀 겁먹으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 일단 안정적인 그런 전술 확보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 해석 이미 한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자료 해석이 이 세 과목 중에서 제일 힘든 과목이 될 거라는 예상은 되시죠?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제 수 자체를 다루는 그런 이공계 분들이 아니신 이상은 자료 해석 파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그 자료 해석과 가장 유사한 측면이 상황 판단에서는 요 도표 계산 형태이고 아마 김용훈 선생님께서도 그냥 단순 계산에서 결과값이 그냥 딱딱딱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자료 해석에는 가끔씩 하다가 경우의 수가 나뉘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등장한다고 하셨었죠. 상황 판단은 그와 같은 경우의 수를 이 계산 유형이나 퀴즈 유형에서 훨씬 더 많이 다루게 됩니다. 경우의 수가 뭐죠? 경우의 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셨을 때? 네? 가지수가 나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결과값이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어지고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방향성은 나와 있는데 근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둘 다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을 때가 바로 경우의 수가 갈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실제로 계산 문제, 퀴즈 문제, 특히 이 퀴즈 문제에서 난이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1차원적인 분석으로 그냥 다 끝나는 이런 텍스트나 법규 유형 문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사고를 더 깊은 곳까지 많이 굴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실제로는 당락을 결정짓게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 근데 제가 이제 텍스트 유형 특강 때도 강조를 드렸고 이제 지난 1년 동안 수탄은 아니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많은 강사가 아니어서 많은 수험생들을 이렇게 뭐 100명 넘게 이렇게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몇십 분의 그런 수험생들 만나본 결과 의외로 이쪽 파트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 빨리 풀어야 되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많이들
틀리시거나 아니면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와 관련되어서 1차적으로 텍스트형 문제, 법규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상황 판단을 구성하고 있는 요 네 가지 유형 가운데서 이 계산 유형과 관련돼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 해석에서 도표형 문제 어떤 식으로 이제 등장하는지는 아마 김용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요 도표 계산형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 과정 자체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렬이나 이런 것은 달라지겠지만 행정적인 그런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역할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까? 한 명 한 명의 민원인이 일정한 민원 신청을 했을 때 그 민원 사항이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 판단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시는 게 1차원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청한 자료를 잘 읽고 그리고 그것이 주어진 법 규정에 부합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따지는 요 법규 파트가 될 겁니다. 법규 파트까지. 두 번째, 이와 같이 그냥 하나하나의 건건별로 판단을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까지 하시게 되는가, 일정한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업체들 사이에서 어떤 업체를 선발하고 탈락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판가름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은 결국 입찰업체들 사이에서 가중치를 주건 아니면 뭐 다른 식의 방법을 사용하건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비교.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입찰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한 축의 어떤 업무 영역, 최고 난이도의 어떤 업무 영역,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고, 판단까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각각의 업체가 각각 몇 점씩을 부여받는가? 그것을 이제 서로 산출해가지고 비교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되겠죠. 그걸 여기에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흐름, 경향성 이런 것까지 막 해석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등장한다면 실제로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이런 계산형 문제나 도표형 문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1차원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어떤 항목별로 몇 점씩을 부여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부여된 점수들을 하나씩 합산해서 1차적으로는 비교해 주시는 거. 이게 가장 기본에 놓여 있는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몇 가지씩 계속 장치를 달아두는 것이죠. 그 장치는 이제 앞으로 향후 요 수업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일단은 비교예요, 비교. 비교 구도. 요 비교가 사실상 여기에서도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요 퀴즈 문제는 무엇인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모릅니다. 모든 정보가 다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업무 처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 법규 보고 그냥 거기 그 기준을 삼아서 판단하시고, 도표 딱 주어지면 그 도표 자료 가지고 이 업체가 제일 좋은 업체구나 하고 판단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결과물 가지고 그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맡으셨을 때는 그와 같은 정보가 다 100% 안 주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기는 뭐가 빠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추론해서 재구성을 해서 그 상황을 다시금 확실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걸 요구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퀴즈 혹은 퍼즐 유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퍼즐 짜맞추기, 큐빅 맞추기, 아니면 일정한 대응시키기, 이와 같은 매칭시키고 막 하는 과정들이요, 이 퀴즈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이걸 왜 하는가? 항상 정보가 온전하게 다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것을 딱 분석을 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퀴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5급 사무관 시험에 왜 퀴즈나 퍼즐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많이 내는가? 사실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상황 판단에서. 상황 판단에 80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자료 해석에는 어차피 비슷비슷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편차가 크게 안 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게 이 과목입니다. 제 과목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실제로 이제 그와 같은 성격이 많이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이건데, 이 퀴즈 문제를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이 쓸데없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정보가 다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재구성의 능력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시험 과목의 한 부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그런 사고 능력을 좀 더 높이는 그와 같은 한 수단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문제는 이제 어렵긴 하지만 그 방향성이 잡히고 문제마다의 어떤 그런 속성, 방법이 잡히게 되면 생각보다는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딱 읽고 하나씩 하나씩 선택지랑 대응해서 이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오케이, 옳은 설명, 이건 틀린 설명 이렇게 1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성취감을 많이 느낍니까? 아니면 뭔가 없었던 것에서 다 짜맞춰가지고 풀어냈어 하는 데서 쾌감을 많이 느낍니까? 이거겠죠. 이거겠죠. 이와 같은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쾌감을 느끼시길 바란다는 그런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이 필수 과목 전반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그동안 이제 시험 경영이 어땠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뭐 이런 것은 통계 자료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우리 합격예법학원의 담당 팀장님이랑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일단은 건너뛰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조금은 제가 같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시간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텍스트 유형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4가지 유형이 등장하는데 이 텍스트 유형 문제는 그냥 얼핏 보시면 언어 논리에 등장하는 그냥 일치부합 묻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이미 문제들 어느 정도 확인하셨죠, 오늘? 맛보기 아직 안 보셨나요? 맛보기는 아직 안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과 제가 향후 언어 논리에서도 이제 나오게 될 문제와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언어 논리는 어떤 글들과 어떤 글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설명문과 논설문이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적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듣기만 하시면 돼요. 설명문, 일정한 개념, 원리, 이론, 학파 등등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그 자체를 그냥 객관적으로 풀어낸 글이죠. 그 다음 논설문은 일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으로부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주장, 결과를 도출하는 거. 그래서 주장이나 결과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인 설명문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봤더니 이것이 맞다,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은 여기서는 잘 안 들어가게 되죠. 언어 논리에는 설명문뿐만이 아니라 논설문, 논증, 이제 향후 여러분들이 논증이라는 말을 보시게 될 건데요. 이와 같은 논증 구조의 글들을 되게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 판단은 이런 글은 없어요. 주장이 담겨있는 어떤 주장이 무엇인가,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글쓴이가 말해내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묻는 스타일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성격에 따른 읽기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이 설명문들, 이거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바로 이 스타일인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언어 영역, 수능 언어 영역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하셨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 언어 영역은 한 제시문에 3문제 정도가 달리잖아요. 그렇죠? 언어 영역의 문학 제시문이건 비문학 제시문이건.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1문단의 정보만 읽고 그냥 이걸로 딱딱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떤 것을 물어볼지가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1문단, 2문단, 3문단, 이게 길 경우에는 여러 문단, 7문단 정도까지 각각의 문단별 정보 내용들을 하나씩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같은 게 아니라 2문단과 4문단의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일정한 이론적인 틀을 재구성해서 그거 가지고 추론하라, 아니면 비판하라, 이런 스타일 문제도 등장하죠. 근데 그와 같은 스타일은 상황 판단에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종합적인 글 읽기를 할 필요가 없고, 대부분의 상황 판단 문제의 90% 가까이는 문단별로 정보가 분절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재가 등장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각각의 문단별로 내용이 한번 끊기고 그 다음에 또 끊기고 또 끊깁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는가? 상황 판단을 읽으실 때는 언어 논리식으로 1문단 읽고 핵심 키워드 주제 옆에다가 막 정리해내고 재구성하고, 그 다음 2문단도 똑같이 하고 3문단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다, 이런 것을 도출하는 게 불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오히려 시간만 많이 걸리고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요. 언어 논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등장하지만, 상황 판단의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시간이 2배가 되거나 오히려 정답 도출하는데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가지고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를